톨스토이 단편선. 어떻게 작은 악마는 빵 조각을 보상하였는가? 어떤 가난한 농부가 아침도 먹지 않고 점심으로 빵 한 조각만을 싸가지고 밭갈이를 하러 나갔다. 농부는 쟁기를 내리고 수레를 덤불 밑에 끌어다 놓은 다음 그 위에 빵을 얹고 겉옷으로 빵을 덮었다. 일을 하다가 이윽고 말도 지치고 농부도 시장길을 느꼈다. 농부는 쟁기를 밭에 꽂아둔 채 말을 풀어서 꼴을 먹도록 놓아준 다음 자기도 겉옷이 있는 쪽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농부는 겉옷을 들춰보았다. 그러나 빵 조각이 없었다. 그는 부근을 찾아보기도 하고 겉옷을 뒤집어 털어보기도 했으나 빵 조각은 없었다. 농부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온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빵을 가지고 갔을까? 그러나 사실은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동안 작은 악마가 빵 조각을 훔쳐내고 덤불 뒤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농부가 화를 내고 욕을 해댐으로써 큰 악마를 기쁘게 해주리라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농부는 약간 실망했다. 할 수 없지. 설마 굶어 죽기야 하려고. 누군가 훔쳐갔다면 꼭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아무나 먹게 내버려 두자. 그리고 농부는 우물로 가서 물을 잔뜩 마시고 한숨을 쉬고 나서 쟁기를 메고 또 밭을 갈기 시작했다. 작은 악마는 농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지 못하자 당황하며 큰 악마에게 달려갔다. 그는 큰 악마 앞에 나가 자기가 농부의 빵을 훔쳤는데도 농부는 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복받을 말만 했다고 보고했다. 큰 악마는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만약 농부가 정말로 너를 이겼다면 그것은 모두 너의 잘못이다. 내 방법이 나빴기 때문이야. 만약에 농부들과 그들의 아낙네들까지 그런 생활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들은 할 일이 없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지잖아? 절대 그대로 둘 순 없어. 한 번 더 농부에게 가서 그 빵 조각을 보상하고 오너라. 만약 3년 안에 그 농부에게 이기지 못한다면 내 놈을 성수 속에 처박아 줄 테다. 작은 악마는 깜짝 놀라 지상으로 달려나가 어떻게 자기의 죄를 보상해야 좋을지 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묘안이 떠올랐다. 작은 악마는 성실한 사람으로 둔갑하여 가난한 농부네 집 머슴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여름에 가뭄이 들 것을 예상하여 농부에게 습지에 씨앗을 뿌리라고 일렀다. 농부는 머슴의 말대로 습지에다 씨앗을 뿌렸다. 그랬더니 다른 농부네 밭에서는 모두 농작물이 타서 말라 죽었는데 이 가난한 농부네 집에서는 잘 자란 이삭이 영그러 풍작이 되었다. 그래서 농부에게는 곡식이 그 이듬해 추수 때까지 먹고도 남아돌 정도였다. 다음해 여름, 머슴은 농부에게 언덕 위에 씨를 뿌리라고 권했다. 그랬더니 그해 여름에는 비가 몹시 많이 내렸다. 다른 집 농작물은 모두 쓰러지고 비를 맞아 썩어서 제대로 연글지 않았으나 이 농부네 언덕 위의 밭에서는 곡식들이 아주 잘 연글었다. 그래서 또다시 많은 곡식이 생겼고 그것을 처분하기 곤란할 정도였다. 그래서 머슴은 농부에게 밀을 빻아 술을 담그라고 일러주었다. 농부는 술을 담가 자기도 마시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다. 작은 악마는 큰 악마에게 가서 빵 조각을 보상했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큰 악마는 그것을 살펴보러 나섰다. 그가 농부네 집에 가보니 농부는 돈 많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술 대접을 하고 있었다. 농부의 아내도 손님들에게 술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만 탁자 모서리를 돌다가 옷이 걸려 잔을 쓰러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농부는 화를 내며 아내를 꾸짖었다. 조심해! 못난 것 같으니. 이런 고급 술을 엎지르다니. 이게 뭐 구정물인 줄 알아? 다리가 삐었어? 작은 악마는 팔꿈치로 큰 악마를 쿡쿡 찔렀다. 보십시오. 이젠
저자도 빵 조각을 아까워하게 되었어요. 농부는 아내를 마구 호통쳐놓고 손수 술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그때 드릴을 하고 돌아가던 가난한 농부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보니 모두들 술을 마시고 있어 자기도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릴을 하느라 잔뜩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연방 군침을 삼키며 앉아 있었으나 주인은 그 사람에게 한 잔도 권하지 않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무에게나 마구 퍼먹일 수는 없지. 큰 악마는 이 말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작은 악마는 코를 벌름거렸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요. 돈 많은 농부들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 잔씩 돌렸다. 그들은 서로 공치사를 늘어놓으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댔다. 큰 악마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작은 악마를 칭찬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만약 저술 때문에 저렇게 교활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게 된다면 저놈들은 이미 우리에게 진 거야. 아무튼 두고 보십시오. 작은 악마는 말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놈들에게 한 잔만 더 먹여보십시다. 저놈들은 지금 저렇게 여우처럼 꼬리를 흔들며 서로를 속이고 있지만 곧 심술 사나운 일이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두 잔째 술을 마셨다. 그러자 그들은 음성이 차차 커지고 거칠어졌다. 간지러운 공치사 대신 그들은 서로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싸움을 했다. 주인도 싸움판에 끼어들어 호되게 얻어맞았다. 큰 악마는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것도 마음에 들어 했다. 거참 재미있는데. 그는 말했다. 그러나 작은 악마가 재빨리 대답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놈들에게 석 잔째 먹여보십시오. 지금 놈들은 이리처럼 씨근대고 있지만 잠시 후에 석 잔을 마시면 당장 돼지처럼 되어버릴 테니까요. 사람들은 석 잔째 마셨다. 그러자 완전히 취해서 녹초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소리를 지르며 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윽고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씩 때로지어 거리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주인은 손님을 배웅하러 나갔다가 무릉덩이에 빠져서 온몸이 물에 빠진 새양쥐 꼴이 된 채 돼지처럼 뒹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더욱더 큰 악마의 마음에 들었다. 거참 아주 좋은 음료수를 발견했구나. 이것으로 훌륭하게 빵 조각을 보상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음료수를 만들었지? 넌 틀림없이 그 속에 여우의 피를 넣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우처럼 교활해진 게 틀림없어. 그 다음에 이리의 피를 넣고 돼지의 피를 넣었겠지. 그러니까 놈들이 저렇게 된 게 아니겠어? 아니요. 작은 악마는 말했다.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다만 그자에게 여분의 곡식을 연글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즉, 그 짐승의 피는 항상 그자 속에 있었던 것이지만 그자가 필요한 만큼의 곡식을 마련할 동안은 그 피가 출구를 찾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쯤에는 그자가 한 개뿐인 빵 조각이라도 아끼지 않았는데 곡식에 여유가 생기니 무슨 좋은 위안거리가 없을까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자에게 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자가 하나님의 하사품으로 술을 담그기가 무섭게 그의 몸속에 여우와 이리와 돼지의 피가 솟아나지 뭡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술만 마시면 언제든지 짐승이 되어버린답니다. 큰 악마는 작은 악마를 칭찬하고 빵 조각의 실패를 용서한 다음 무리들 중에 우두머리로 발탁해 주었다.